자, 기어코 6월 말에는 상어포경을 반대하는 국제기구인 국제포경위원회마저 탈퇴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IWC에 상어포경을 일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을 올렸다가 부결되자 지난해 12월 탈퇴를 선언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탈퇴가 확정됐습니다. IWC 탈퇴와 관련해 과거 상어포경이 활발했던 홋카이도, 아오모리, 미야기, 야마구치 등은 집권 자민당 의원들의 지역구라고 아사히 신문이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과 와카야마현이 상어포경 부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특히 이 니카이 도시히로는 이번에 한국은 은인의 나라라고 알랑방구 끼는 발언을 한 사람인데 이 소식은 잠시 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IWC 탈퇴에 따라 일본은 남극해에서 회원국만 가능한 영구 포경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상어 포경을 재개, 판매용 고래고기를 상당량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젊은 층에서는 고래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이 느는 등 고래고기에 대한 친숙함이 떨어진 상황이라 시모노세키 등에서는 상어 포경 재개를 놓고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면서 호주와 유럽 등 포경 반대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일본 비판이 한층 거세질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경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일본이 포획한 고래는 밍크고래 12마리, 브라이드고래 67마리 등 총 79마리입니다. 올 연말까지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보레고리 등 총 227마리를 잡는다는 게 목표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상어 포경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만 봐도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기대나 고래가 목표만큼 잡힐지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언급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타국과의 협조나 법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후퇴할 위험성이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고래고기 소비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올해만 19억엔 약 216억 3,20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상어 포경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잡은 고래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먹을 것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통을 이유로 고래를 잡으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상어 포경에 대해 묻는다면 본인은 먹지 않는다면서도 고래 식문화는 일본의 전통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먹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다. 멸종 위기가 아닌 것을 전제로 고래가 문제가 된다면 닭, 돼지, 소는 그냥 먹어도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정한 쿼터가 100년 동안 고래를 잡아도 개체수가 줄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잡겠다고 하지만 고래는 국경을 지키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전통이라고 먹을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굳이 잡을 이유가 없고 고래고기 소비량은 연 3,000톤 전후로 1962년도에 80분의 1까지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상어 포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게 환경보호단체의 지적입니다. 해양동물 전문 보호단체 하핑크 돌핀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의 경우 제2와 5개군으로 나뉘는데 제2군은 한국과 일본, 러시아를 오가며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의 회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일본이 매년 잡는 고래 종류와 쿼터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고 나아가 상어 포경 금지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고래 개체수 셈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켜보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일본은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포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 해역을 회유하는 고래들까지 일본의 포경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호주 등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상어까지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청상아리를 비롯한 18종의 상어와 가오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주요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멕시코에 의해 제안된 의안에 따르면 이들 어종을 포획할 경우 앞으로는 멸종 위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청상아리는 최대 시속 130km 속도로 바닷속에서 헤엄칠 수 있지만 참치잡이용 저인용 어망에 자주 잡힌다고 합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과 열대와 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 지중해에서는 거의 사라졌고 다른 바다에서도 급격한 감소 추세입니다. 퓨 자선기금에 따르면 청상아리 등은 현재 가장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상어로서 매년 6,300만에서 2억 7,300만 마리의 상어가 순전히 상업 목적으로 포획되고 홍콩으로 보내져 삭스핀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샤크 트러스트 측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청상아리는 고기와 지느러미 때문에 아주 가치가 높다며 특히 심해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제한받지 않은 과도한 어획으로 개체수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샥스핀의 재료가 되는 종은 청상아리뿐만 아니라 모두 16개의 어종의 바다물고기 지느러미가 샥스핀탕의 원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서는 말린 지느러미가 1kg당 1,000달러 이상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삭스핀 재료로 쓰이는 청상아리와 가오리 등 모두 18개 어종을 국제적으로 보호하자는 의안 투표에서 102개 국가가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국제포경위원회까지 탈퇴해가면서 지난달부터 31년 만에 상어포경을 재개한 일본은 엄청난 규모의 어선선단을 갖춘 어업국가답게 상어잡이에 있어서도 찬성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 타이지 마을 돌고래 학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실제로 출연해 고래 사냥을 옹호했었던 일본 수산청 직원 모로누키 히데키는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대변인 자격으로 참석해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상업용 고래잡이와 관련해 포경은 일본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의 입장을 옹호했던 일본 수산청 모로누키 히데키가 이번 협약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히데키 씨가 주장한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적인 정보가 이들 상어종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음이다. 따라서 일본은 상어잡이 규제 및 상어 보호에 반대했음이다. 일본은 섬나라임이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음이다. 그래서 일본은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음이다. 고대에서부터 그래왔음이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본에게는 그러한 어족 자원들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다. 청상아리의 경우 특정한 한 지역에서만 개체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상황임이다. 북대서양에서만 그렇음이다. 이럴 경우 지역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이다. 현재 협약이 취하려고 하는 전 지구적 접근은 잘못됐음이다. 이렇게 일본은 인정사정 볼 것 없는 포경으로 국제적인 비난에 올라서 있습니다. 비단 포경 문제뿐만 아니라 방사능부터 국제무역까지 아베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또 장관시켜서 한국에 입바른 소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관이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며 친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계에서 강경파 눈치를 보던 온건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계산된 제스처일 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등 실질적 변화는 없습니다.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위성방송인 BSTV 도쿄의 프로그램 녹화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원만한 외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선 일본이 손을 내밀어 양보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집권 정당인 자민당의 핵심 정치인이 한국에 대해 양보를 강조한 건 이례적입니다. 자민당 당직에서 간사장은 총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나카이 간사장은 우리 일본은 더 어른이 돼서 한국의 주장을 잘 듣고 대응해 나가는 도량이 없으면 안 된다고도 말해 한국을 낮게 보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일본 우익들이 한국에 대해 시끄럽게 구는 버릇없는 아이라면서 한국을 아이, 일본을 어른으로 묘사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아이고 일본이 어른이라고요?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 게다가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정계에서도 대표적 지한파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한국 국회 방일단의 만남을 거부하는 등 아베 신조 총리의 강경 기조에 발을 맞췄습니다. 80세인 그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인사에서 유임된 것은 아베 총리와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민당 정권을 바꿔 아베 총리의 3연임에 앞장섰던 그는 최근 아베 총리 4연임의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포스트 아베는 아베라고 주장하는 등 최근 아베 4연임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일 관계 개선이나 일본의 양보를 언급한 것은 한국 내 일본 제품 및 여행 불매운동으로 일본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열린 한일 축제 한마당에서도 여느 해와 달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일 양국의 민간 교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카바 국토교통상은 개회식에서 서툴지만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한 뒤 최근 양국 정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8월에는 방일 한국의 여행객 수가 전년과 비교해 48% 감소하는 등 양국의 인적 교류가 축소돼 매우 가슴 아프다면서 정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반인 민간 교류가 활발하다면 양국의 우호 관계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한국인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에휴.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일본은 이런 나라예요. 한국인들 안 와서 경제 파탄 나니까 이제 또 친하게 지내자는 겁니다. 혹시 오란다고 가는 호객님들 안 계시겠죠?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내가 장관들 시켜서 헛소리하지 말라 그랬죠? 진짜 열받게 할래요? 고래잡이도 간도요. 그거 다 잡지 말라는데 왜 니들만 그렇게 설쳐? 방사능 유출로 해양 동식물들 다 오염시키면서 무슨 낯으로 고래를 잡겠대. 아베씨가 남자답게 오염수 원샷 드링킹 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해봅시다. 불쌍한 고래가 뭔죄야. 방사능에 포경에. 여러분, 아베 때문에 기분 상하셨나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페페TV에서 행운의 주문 걸어드리겠습니다.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